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10월에 시험 봤던 책지기사 응용측량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클로소이드에 대한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클로소이드는 무슨 곡선입니까? 완화곡선이죠. 완화곡선입니다. 완화곡선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 첫 번째는 클로소이드가 있고요. 램미니스케이트, 3차 포물선,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인 커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클로소이드는 어디에 쓰입니까? 도로에 쓰이죠. 도로. 3차 포물선은 어디에 쓰입니까? 철도에 주로 쓰이더라. 이런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클로소이드 곡선을 XY 좌표, XY로 그려보면, 자, XY 좌표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나선 형태가 나오더라. 이게 클로소이드죠. 이거는 클로소이드고, 다음에 3차 포물선은 말 그대로 A 콜 X제곱 AX 3승 형태이기 때문에 3차 포물선,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첫 번째, 클로소이드는 나선의 일종이다. 맞고요.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해야 되냐면 상사형이다. 동일한 말입니다. 클로소이드는 상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클로소이드는요, 모양은 한 개입니다. 모양은 한 개인데, 요 A는 매개 변수죠. 보통 A제곱은 R, 클로소이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매개 변수 A를 구하는 식인데, 그럼 A는요, 제곱이 떨어지면 루트 RL로 이렇게 구하죠. 클로소이드는요, 모양은 한 개입니다. 모양은 한 개인데, 요 A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클로소이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클로소이드 요소는 이제 길이의 단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클로소이드 하면 꼭 기억할 것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매개 변수 A 구하는 거, 루트 RL.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클로소이드 하면 뭐가 뭐에 비례합니까? 곡률이 뭐에 비례한다고요? 곡선장에 비례합니다. 곡선장에 비례하죠. 자,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클로소이드에서는요,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단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클로소이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클로소이드 하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매개 변수 A 구하는 거,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한다.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단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단위가 있는 거라면 뭐 L 되겠죠? X, 뭐 Y 이런 건 단위가 없고요. 단위가 있는 거죠. 단위가 없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 타우, 시그마, 다음에 뭐 R 이런 거. 이런 건 단위가 없더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클로소이드의 요소는 길이의 단위를 갖는다. 아예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은 몇 번으로 쓰면 됩니까?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틀렸더라. 이런 얘기네요. 22번 가겠습니다. 댐의 변위, 변형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자, 사진 측량으로 댐의 변위, 변형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표정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변형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측량망 조정 방법, 측량망을 조정하는 방법, 이거는 무슨 측량입니까? 지상 측량이 있죠. 지상 측량, 측량망을 조정한, 즉 지상 측량은 사진 측량에 의한 방법보다 관측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까? 아니죠. 또 순간적인 변형에 유용하게 이용됩니까? 이건 바뀌었네, 내용이.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원곡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원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요.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수평곡선과 수직곡선입니다. 수평곡선과 수직곡선인데요. 이 수직곡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종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평곡선은 크게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원곡선과 완화곡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원곡선은요. 단곡선, 복심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으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완화곡선의 종류는요. 클로소이드, 렘미니스케이트, 3차 포물선, 다음에 사인 커브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클로소이드는 어디예요? 도로에 쓰이고요. 3차 포물선은 어디예요? 철도에 주로 쓰입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 두셔야 되고요. 자, 수직곡선, 종곡선은요. 원곡선과 얘는 2차 포물선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원곡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 원곡선은요. 단곡선, 복심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이 있죠. 자, 답은 뭡니까? 렘미니스케이트. 요거 렘미니스케이트는 뭐예요? 어디에 속합니까? 완화곡선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배향곡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머리핀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핀 곡선이다. 답은 얼마예요? 2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4번입니다. 노선 직선 부분에 대한 토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토량을 구하라고 한 그런 문제인데요. 토량이라고 하는 볼륨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단면법이 있습니다. 자, 단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고법, 그 다음에 등고선법으로 나눠지죠.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등고선법. 등고선을 이용하는 등고선 방법 세 가지인데, 자, 우선 여기서는 단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자, 양단면을 평균하느냐, 양단면 평균법. 그 다음에 중앙의 단면적을 이용합니까? 중앙단면법. 중앙단면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시임프슨 제1법칙을 이용한 뭐가 있었습니까? 각주공식. 자, 이렇게 나눠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볼륨을 구하기 위해서는 볼륨은 뭐에다 뭐를 곱해줍니까? 면적에다가 높이 혹은 길이를 곱해주는 거죠. 이 면적을 어떻게 할래? 이런 이야기예요. 양단면을 평균할래? 그럼 양단면 평균법이죠. 첫 번째 단면적, 두 번째 단면적 나누기 2. 이런 무슨 방법? 양단면 평균법이 되는 거고요. 중앙의 단면적을 이용할래? 중앙의 단면적을 M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앙의 단면적을 이용할 겁니까? 그러면 중앙 단면법이 되는 거죠. 얘는요. 뭘 이용합니까? 시임프슨 제1법칙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지금 각각의 단면이 각각 측점에 각각 단면적이 주어졌네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단면 평균법 하면 되죠. 어떻게? 자, 요 단면적 더해서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2. 곱하기 높이는 요게 5니까 그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 해볼까요, 그러면? 자, 굳이 한번 식을 또 써본다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처음에 23, 사다리꼴 공식이죠? 23 플러스 양단면의 면적을 평균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2 해준 다음에 곱하기, 자, 높이는 얼마입니까? 길이는 5지요. 요 5. 요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더하기, 이번엔 얘와 얘를 양단면 평균법 하면 되죠? 25 플러스 33 나누기 2 이렇게 양단면을 평균해주고 곱하기 이번엔 높이가 얼마입니까? 15가 되겠네요. 15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이번에는 요 단면적 양단면 평균법이죠. 33 더하기 20 나누기 2 양단면을 평균을 해주고, 자, 곱하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게요. 20이네요. 20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플러스 마지막입니다. 얘와 얘 해주면 되겠죠. 20 플러스 43 나누기 2 이렇게 양단면 평균해주고 곱하기 이번엔 마찬가지 높이가 20이네요. 20 요것만 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그럼 답은요. 답은 1715 2번이라는 답이 나올 거더라 이 얘기입니다. 26번 가겠습니다. 터널 공사를 위해서 그림과 같이 천장에 측점을 설치했답니다. 자, A값, B값이 있고요. A, B 두 점 간의 고조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고조차만 구하라고 했어요. 자, 측점 A점과
B점의 고조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B점의 지방고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B점의 지방고는요. 먼저 뭐에다가 A점의 지방고에다가 내가 올라가면 더하기 내려가면 빼기라고 했죠. A점의 지방고에다가 요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요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자, B점의 지방고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B점의 지방고를 구하는 거는 먼저 뭐에다가 A점의 지방고에다가 내려가지요. 마이너스 1번. 자, 올라가지요. 마이너스 올라가요. 플러스 2번. 자, 또 올라가지요. 플러스 3번. 자, 요렇게 해주면 되더라. 이게 바로 B점의 지방고지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를 구하는 거예요? 고조차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빠지면 되죠. 자, 델타 H라고 하는 고조차만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고조차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되죠. 마이너스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요렇게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번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플러스 2번 얘는 뭐 하면 돼요? 지금 경사거리가 S입니다. 경사거리가 S, 각이 있습니다. 각이 있어요? 없어요? 각이 없으면 내가 무조건 사인, 각이 있는 쪽은 코사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요, S 사인, 알파 해주면 되겠죠. 3번은 뭡니까? B네요. 얘는 뭐 해주면 돼요? B,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A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75, S가 얼마입니까? 35입니까? 그럼 35, 사인, 각은 얼마입니까? 각은 17도. 45분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는 얼마입니까? 1.58입니까? 1.58.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해보시면 10.50이라고 하는 답은 10.50. 자, 요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사각형 ABCD, CO. 자, 이렇게 CO를 통해서 면적을 2등분했답니다. 전체 면적이 25,000인데, 그 25,000의 2등분된 면적이 요 삼각형의 면적이래요. 그럼 이때 CE는요, 여기 얼마로 지금 주었어요? 100으로 주어졌나요? 이게 100으로 좀 주어졌네요. 뭘 구하는 거예요? OD. 이거 길이 구하는 거네. OD가 X 구하세요. 너무나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 자,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면적인데 요 삼각형의 면적은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몇 배라고요? 2등분. 그러니까 반이란 얘기죠.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25,000이니까 그거의 반의 면적이니까 요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00 면적에 나누기 2, 반되는 면적일 때 그게 바로 삼각형 면적이라고 했네요. 그때 뭘 구하세요? 바로 X 구하세요. CE 구하세요. 너무 간단하죠. 계산이 힘들면 바로 답을 넣어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27번은 답은 몇 번 나옵니까? 250. 답은 2번이란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번 가볼게요. 노선의 원곡선 설치해서 접선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교각이 있네요.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되네요. 자, 노선 측량에서 자, 곡선은 단곡선이죠. 단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동일한 커브를 단곡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곡선인데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직각이 되겠죠. 자, 곡선이 시작하는 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BC. 이제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노선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BC지요. 노선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노선이 끝나는 요점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EC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교점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IP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각을 I라고 하는데 이 교각 I는 뭐랑 동일하다고요? 요 각과 동일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BC에서 IP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탄젠트 라인 TL이라고 하고요. 요 곡선의 길이는 뭐라고 합니까? 커브 라인이라고 해서 C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노선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 BC지요.
BC,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뭐에다가요? IP에다가 뭐만 빼주면 돼요? TL만 빼주면 되겠죠. 두 번째, 곡선이 끝나는 EC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뭐에다가요? BC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CL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더라 이 얘기죠. 이때 TL은 어떻게 구합니까? TL은 R 탄젠트 2분의 I로 구하고, 이때 CL은 어떻게 구합니까? RI 180분의 파이로 구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 문제에서 원곡선 설치해서 접선 TL이지요. 접선 길이가 25m. 즉 요 TL이라고 하는 접선 길이가 얼마래요? 25m래요. 자, R 탄젠트 2분의 I잖아요. R 탄젠트 2분의 I 대신에 얼마입니까? 42도 20분 이렇게 됐대요. 이때 무엇을 구하세요? R을 구하세요. 다 구하실 수 있겠죠? 안되면 그냥 답을 넣으라니까요. 보기를 넣어서 계산기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멋지게 그냥 사측 연산으로 풀으셔도 되겠죠. 자, 계산기 누르시면 아마 답은 얼마 나옵니까? 64.6이라고 하는 1번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세 꼭지점의 평면 좌표가 표와 같을 때 삼각형 면적을 3대2로 분할할 때 M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푸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나 문제는 짱돌 문제, 그냥 찍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먼저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좌표가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방법, 이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DDR 이용한다 그랬죠? DDR. 좌표가 있을 때 면적 구하는 방법입니다. DDR. 이게 DDR이죠? 화살표 위아래 좌우. 이게 바로 DDR입니다. 자, 그럼 우선 볼게요. 우선 이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삼각형 세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면적 구하는 방법은 우선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 점의 좌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 두 점의 좌표 거리 구할 수 있죠. 루트 x2-s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으로 요 변의 길이 구하고 요 변의 길이 구하고 요 변의 길이 구해서 무슨 공식 이용하면 됩니까?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좌표가 나왔다. 이때 면적 구하세요. 그럼 무조건 DDR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는요. 원래 식은 이렇죠. x i-1 x i 플러스 1에다가 yi를 곱해주는 게 이게 이제 DDR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화살표 위 아래 좌우예요. 자, 요거 화살표 위가 어디 있어요? 위 쭉 폐합이니까 요게 화살표 위네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642.32 마이너스 화살표 아래는 얼마입니까? 767.54 이거에다가 곱하기 A 곱할 수 없죠? A 곱할 수 없죠. 뭐를 곱합니까? 이렇게 곱해줘야죠. 545.72 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거 기준으로 화살표 위는 요거지요. 화살표 위 483.70 마이너스 화살표 아래는 요겁니까? 642.32 곱하기 요거 뭘 곱해줄래요? 요거 곱해줍니까? 744.28 자 화살표 위는 요겁니까? 767.54 마이너스 화살표 아래는 요거네요. 483.70 곱하기 876.12 자, 요거 나왔습니까? 요거 나왔습니까? 요거 나왔습니까? 이거 다 더한 게 면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면적입니까? 바로 배면적 값이더라. 요거 다 더한 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면적이라고요? 배면적 값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최종적인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종적인 면적은 바로요. 2분의 꼭 이런 식으로 나누어줘서 면적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문제에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걸 바탕으로 3대2로 분할됐을 때 요 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책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요. 한 과목 20문제인데 만점 가지고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8점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오히려 점수를 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목표가 20점 목표다. 그러면 우선 내가 전체 면적 구하는 방법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3대2로 분할됐을 때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2번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설계 속도가 조졌고요. 곡선 반지름이 조졌습니다. 평경사를 물어봤네요. 평경사. 우선 완화곡선의 용어 좀 볼까요? 완화곡선의 용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완화곡선의 용어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가 있습니까? 켄트하고요. 켄트하고 슬랙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죠. 켄트하고 슬랙인데 켄트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켄트는 GR분의 V제곱 S다. V제곱 S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지름이 2배면 켄트의 배는 몇 배입니까? 2분의 1이지요. 반지름이 4배면 켄트의 배는 몇 배입니까? 4분의 1이지요. 만약 속도가 2배면 켄트의 배는 몇 배? 제곱이니까 이 2는 4배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슬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사실 이 슬랙은 켄트나 슬랙이나 전부 다 어떤 용어예요? 철도 용어예요. 근데 도로에서 용어는 우리 도로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요런 용어를 쓰죠. 화폭.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화폭. 요렇게 씁니다. 도로에서는요. 우리 도로에서는요. 자,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후진했습니다. 후진했는데 다시 나갈 때 바퀴가 어때요? 뒷바퀴가 삐 걸리잖아요. 실제 도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실제 도로는 여기를 폭을 확 넓혔잖아요. 이걸 우리는 화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폭 구하는 공식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2R분의 L제곱으로 구합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켄트, 슬랙, 어디 용어라고요? 철도 용어입니다. 철도는 9배를 1000분율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용어인데 슬랙을 도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화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로는 9배를 100분율로 표현하죠. 켄트 이건 철도 용어입니다. 도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물매라고 합니다. 편물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한 편경사나 편물매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경사라는 말은 우선 어디? 도로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느낌을 잡으셔야겠죠. 자, 그럼 편경사, 편물매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요. 속도 제곱에 127. 이 정도 하나는 좀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127에 R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볼까요? 편경사를 구하십시오. 편경사 I를 구하는 거죠. 자, 구하는 식은 속도는 제곱입니다. 127에 R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눌러보시면 여기는 70이죠. 써드릴까요? 70의 제곱 127에다가 R은 얼마입니까? R은 530 나옵니까? 미터 530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 나옵니까? 0.07 나올걸요? 0.07. 자, 몇 프로 나옵니까? 7%가 이렇게 나온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1번입니다. 경관 구성 요소의 분류에 대해서 속하지 않는 것을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경관의 분류를 크게 보면 인식대상이냐? 자, 인식대상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인식대상 주체에 따른 분류.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지냐면 경관 구성 요소, 경관.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식대상 주체냐, 경관 구성 요소냐,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인식대상 주체는요, 자연경관이냐, 인공경관이냐, 자연이냐, 인공이냐, 혹은 생태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인식 대상 주체에 따른 겁니다. 자, 인공경관에 해당이 되는 게 조경이 들어가고요. 장식경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인식 대상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연경관, 인공경관, 생태경관. 이때 인공경관에 해당하는 것이 조경과 장식경이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관 구성 요소는요. 그냥 대상 경시로 외워버리십시오. 대상 경시. 대상을 경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상계, 이건 대상계, 여기는 상호성계, 대상계, 상호성계, 경관장계, 시점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경관 구성 요소는 뭐라고요? 대상을 경시하더라. 외워버리자고요. 대상 경시한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경관 구성 요소에 의한 분류입니다. 경관 구성 요소에 의한 분류. 대상을 경시한다 그랬죠? 대상을 시점계가 하나 있네요. 인공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인식대상 주체에 따른 인공경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32번입니다. 원곡선 설치해서 장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물어봤습니다. 장현이요. 한번 쭉 한번 정리해볼까요? 원곡선 설치 아까도 잠깐 정리했는데, 자, BC 구하는 거는요. BC는 뭐에서 못 빼주면 된다 그랬죠? IP에서 TL 빼주면 된다 그랬죠? TL은 어떻게 구합니까? R 탄젠트 2분의 I로 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EC는요. 뭐에다 뭘 더해주면 돼요? BC에다가 플러스 CL 더해주면 되겠네요. 커브라인. CL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 I 180분의 파이로 구합니다. 이게 CL 구하는 식이죠. 세 번째. 장현을 보통 C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L로도 표현합니다. 장총 몇 발씩 쏜다 그랬어요? 2발 쏴. 2할 사인 2분의 I로 이렇게. 제가 1차 때 그 이론 정리할 때 이런 건 다 유도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의 종고 M은요. M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M 아래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로 구합니다. 다섯 번째. 외할 2는요. 외할 2는 에라. 야구선수가 에라는 욕 나오죠. 세크 2분의 I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 더 해볼까요? 여섯 번째. 자, 평각 구하는 공식입니다. 평각 어떻게 구합니까? 2R분의 L 곱하기 파이분의 180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R로 할 거면 얘는 90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여러분 계산기에 도, 분, 초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문제에서 장현 구하라 2발사 2R 사인 2분의 I. 답은 몇 번입니까? 그냥 바로 눈에 보이셔야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도로 중심을 따라서 20m 간격으로 종단 측량을 했습니다. 넘버 1 도로 계획고가 있네요. 자, 2% 상향 기울기입니다. 넘버 5의 절토고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요. 절토고, 절토, 성토 다 이야기했는 거죠. 자, 집안입니다. 집안 토량, 지방고 다 좋습니다. 자, 농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 라인을 짜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잘라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절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흙을 싸줘야지요. 성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절토인지 성토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에서 못 빼주면 지반고에서 혹은 지반 토량에서 뭐를 계획 토량 혹은 계획고를 뺐을 때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얘는 뭐라고요? 절토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고는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넘버 5점의 절토고냐 성토고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넘버 5의 지방고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죠. 28.20. 28.20이고요. 자, 계획고는 어떻게 구합니까? 계획고는요. 첫 점의 지방고, 첫 점의 계획고 얼마예요? 첫 점의 계획고가 넘버 1이 21.50이네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십니까? 이미점의 계획고 구하는 공식은요. 이미점의 계획고를 구하는 공식은 첫 점의 계획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거리 곱하기 9배라는 정도 다 아십니까? 이때 플러스는 무슨 9배? 상향 9배. 마이너스는 무슨 9배? 하향 9배죠. 여러분 9배라는 말의 정의가요. 9배라는 말의 정의는 뭡니까? 수평거리 D분의 높이 H지요.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9배를 곱했다. 거리에다가 9배를 곱했다. 이 말은 결국 이 값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되더라 얘기지요. 그죠? 자, 그러면 첫 점의 계획권은 지금 얼마입니까? 첫 점의 계획권은 문제에서 21.50으로 주어졌네요. 그죠? 자, 추가거리 곱하기 9배입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추가거리 몇 미터입니까? 지금 5점까지 추가거리는 20, 40, 60, 80이네. 이거 100으로 하면 안 돼요. 80이죠. 거리 80 곱하기 9배는 얼마라고요? 지금 2%니까 0.02가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향 9배니까 플러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요 계획고가 나오죠. 거기서 28.20을 빼보십시오. 빼보면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플러스가 나오고 당연히 절토고니까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나옵니까? 5.10이 나올 겁니다. 5.10의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얘가 절토고가 되느냐 성토고가 되는지를 그것도 아셔야 돼요. 만약 마이너스 5.10이 나오면 성토고로 답을 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35번입니다. 유속 측량을 하기 위한 장소 선정 고려사항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틀린 것은요. 이런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수위 변화에 의해서 하천 횡단면 형상이 급변하지 않고 지질이 양호할 것 너무 당연하죠. 관측 장소의 상류하류의 유로가 일정해야 될 것 좋습니다. 직선부에서 흐름이 일정하고 하상의 요철이 적으며 하상 경사가 일정할 것 무조건 좋은 말이네요. 교량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유속의 감속이 뚜렷하고 퇴적이 활발하면 유속을 어떻게 잽니까? 말이 안 되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35번이요. 하천 측량의 수위 관측에 있어서 양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양수표입니다. 양수표는 뭡니까? 눈금을 재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해볼게요. 눈금은 0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0눈금은 최저 수위보다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최저 수위가 요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0은 최저 수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지요. 만약에 0이 최저 수위보다 위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눈금 재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잘못됐네요. 0눈금은 최저 수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양수표의 최고 수위, 이걸 최고 수위라고 할게요. 최고 수위는 최대 홍수위가 여기까지 오더라도 최대 홍수위보다도 위에 있어야지만 양수표 눈금을 읽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죠? 또 그 검도장의 평균해면 표고로 측정하고요. 수준점과 연결해서 표고를 확인합니다. 라는 이야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36번. 터널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우선 터널 측량이라고 하면 터널 관점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크게 터널 측량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지상 측량이냐, 자, 지상 측량이냐, 지하 측량이냐, 연결을 시켜준 갱 내외 연결 측량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터널 관점에서 보면 지상 측량은 갱 외예요, 갱 내요? 갱 외 측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하 측량은 갱 내에 있죠. 갱 내 측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터널에서 곡선을 설치합니다. 터널에서 곡선을 설치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접선에서 지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접선에서 지거를 이용하는 방법. 접선에서 지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또 특징이 뭡니까? 그 벌체량을 줄일 경우에 적합하죠. 그래서 산림지에서
뭐를 줄일 때? 벌체량을 줄일 때. 산림지에서 벌체량을 줄일 경우에 적합하고요. 또 하나,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곡선 설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평각설치법이죠. 평각설치법. 자, 평각설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1번. 터널 외, 터널 내, 터널 내외 연결 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터널 내 측량에는 조명이 달린 표촉과 레벨, 너무 당연하죠? 터널 내 중심선 측량 시 이게 다보, 도웰이라고 하는데 요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터널 내 곡선 설치 시 주로 평각 현장법,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터널에서는 어떤 방법 쓴다고요? 접선에서 지거를 이용하는 방법.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수혜선입니다. 하천 측량의 수혜선에 대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우선 수혜선이라고 하면 경계죠. 경계. 자, 뭐의 경계입니까? 경계. 수혜선은 경계죠. 수면과 하안의 경계죠. 수면과 하안의 경계가 되고요. 수혜선은 뭘로 측정합니까? 평수위로 표시하죠. 평수위로 이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평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수혜선은 수면과 하안의 경계선이다. 수혜선은 하천 수위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지요. 수혜선은 하천의 최저 수위에 정해진다. 뭐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평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수로 측량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교량, 가공선의 높이는 약 최저 저조면이 아니라 약 최고 고조면으로 합니다. 틀렸네요. 최고 고조면으로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노출함입니다. 노출함은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평균 해수면. 평균 해수면으로 합니다. 자, 수심은요. 기본 수준면으로 맞지요. 수심은 기본 수준면으로부터 깊이로 표시합니다. 해안선은요. 약 최고 저조면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최고 고조면 똑같습니다. 약 최고 고조면으로 합니다. 답은 3번이 맞았네요. 자, 39번입니다. 클로스드 곡선 중심에서 주접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와 접속되는 원곡선의 반지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원곡선은 반지름이 동일한 커브가 원곡선이 있죠. 자, 이렇게 원곡선이 있었을 때 완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완화곡선. 자, 요 점은 바로 원곡선의 시작점이라고 해서 BCC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C. 자, 요 완화곡선과 원곡선의 시작점의 차이,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정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량. 이걸 이정량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클로스드 곡선 중심에서, 클로스드는 완화곡선이죠. 클로스드 중심에서 주접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와 접속되는 원곡선의 반지름의 차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요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정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0번 가겠습니다. 터널 양쪽 입구 A, B를 연결했답니다. 저희가 A점이 여기 있고 B점은 뭔지 모르지만 B점이 이렇게 있대요. B점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임의점 P가 있는데 방위각이 176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린 각이 요게 몇 도입니까? 지금 현재 176도 27분 32초가 된대요.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P점이 되겠죠. 자, 문제는 뭘 구하는 겁니까? PAB. 지금 요 교각을 구하세요. 지금 그런 문제네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자, 요거 각 PAB라고 하는 교각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 방위각에다 뭐만 빼주면 됩니까? 요 1번이라고 하는 요것만 빼주면 되네요. 맞죠? 요건 그죠? 그래서 176도 27분
132초에다가 뭐만 빼주면 돼요? 바로 1번만 빼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1번 각이 뭡니까? A점에 진북을 세워서 B점까지 돌린 거. 아, 얘는 무슨 방이군요. A, B 측선의 바로 방, 위, 각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AB 방향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크탄젠트 좌표가 있으니까요. 아크탄젠트 XB 마이너스 XA YB 마이너스 YA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지금 각 점의 좌표는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누르시면 답은 얼마로 나옵니까? 답은 137도 다 2번이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